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부분 중에서 이제 신규 상담이 왔을 때 이제 시작점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고등학교 1학년 중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수업 요일은 반갑습니다. 인아프리카 미술학원 리더 원장 박홍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입시 미술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혹은 진학 준비에 앞에 놓여져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이나마 도움되는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디자인과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호 원장과 제가 서로 질문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대화 속에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처음 시작하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님 그리고 지금 현재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예비반 학생들 학생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그림을 시작을 미술을 진로로 선택해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나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을 이제 20여 년 이상 이제 지켜봐왔고 진학 지도를 해왔는데 이제 시작하는 시기로 가장 좋은 시기는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입시 미술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시기가 될 듯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혹시나 중학교 3학년 시기나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시기를 놓쳤다면 최대한 고3이 되기 전에 입시 미술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여기서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좋은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하겠고 만약에 그 시기를 공부의 관리의 목적이라든지 여타하는 이유로 그림을 출발하는 시기가 늦어진 학생들은 고3이 되기 전에 학원에 방문을 하셔서 2주 정도의 테스트나 적응 기간을 거쳐서 본인의 자질 문제를 확인받는다면 진로로 선택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중3, 고1 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면은 분명하나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2학년 정도에도 적절하게 시작을 하면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는 예, 맞습니다. 단 거기서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 충분히 이제 본인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 의뢰를 충분히 해서 학원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도와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협의한 상태에서 고2 때나 혹은 고3 초반기에 시작하는 아이들은 학원 도움을 조금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또 학원에서도 충분히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시간적 제공이나 다른 여건에 대한 부분들을 도움을 줘야 될 듯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작하려고 하는 시기를 타이밍을 조금은 놓치는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고등학교 2학년이 넘어간 시기 또는 심지어 3학년에 올라온 시기에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스타트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학원의 방법이 있다면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학생들이 이제 늦게 출발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의 조건을 두고 조금 더 실기 비중이 낮은 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성적이 상위권이나 중상위권에 속한 학생들은 실기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을 해서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지만 실기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진학 지도를 하게 되고 고3 때까지도 초반기까지도 성적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실기 위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결국 실기 양을 기존의 고3 아이들이 일주일에 2타임 정도를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뒤에 출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8타임에서 10타임 혹은 12타임까지도 선택을 해서 실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 전략은 이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업 범위 안에서 학원 자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5시 혹은 4시 반에 수업 마치는 학생이라면 1시간 전에 일찍 불러서 30분 내지는 1시간 정도 일찍 미술학원에 수업을 참여시켜서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역할을 부여하고 학생들의 케어 문제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와 연동되어져서
집에 가서도 사실은 일부 과제를 수행하게끔 유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전략적으로 늦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미래 입시생들이 이제 실기와 성적 부분들 두 가지를 밸런스를 조절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나 고민이 있는데 미래 입시생의 성적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느 것보다 본인이 목표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성적 관리에 있어서 최대한 집중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시와 정시라는 우리 지원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중요하고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능이 중요하니까 저희 미래입시에서는 정시에서 수능 이외에 내신이 들어가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한 군데 예를 들어 드리면 국민대학교가 있는데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정시 쪽은 수능이고 수시 쪽은 내신인 만큼 본인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통화된 전체적인 공부에 골고루 신경을 쓰면서 진행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진학할 점 맞춰서 미술학원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원장님들과 같이 상담을 진행한 후에 본인의 1학년 때의 성적 조건을 두고 내신이 좀 유리할지 혹은 수능이 유리할지 그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조금 더 내신 쪽의 비중을 높일지 아니면 수능 쪽의 비중을 높일지 그 부분을 수시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림을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초반에 최근에 이제 애니메이션 비중들이 조금 많아지고 관심도도 커지다 보니까 내가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좋을지 디자인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중간쯤에 서가지고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디자인과 애니의 전공 선택에 있어가지고 뭐 차후에 좀 멀리까지 본다 하더라도 어떤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고 선택의 방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명료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하는 아이들 중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 경험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는 아이들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진학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학생 개인한테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진로의 변경으로서의 선택에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어떤 방법을 제안하면은 처음에 그림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2주 동안에 본인의 능력이나 혹은 본인의 감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고 그 시간 동안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림에 대한 자질 문제를 저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학생은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조금 더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부분에 대한 수업 교육을 2주를 더 실시를 하고 그런 이후에 애니메이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초반 그림을 시작하는 시기 때는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본인이 애니메이션을 원하니까. 그런데 3개월 지나고 4개월 지나고 5개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애니메이션에서의 특별한 성과물이 없을 경우에 그 학생은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디자인에 전한 부분들은 저는 소재나 혹은 디자인이 요구하는 재료 표현의 특징들을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만 있다라고 하면 디자인 쪽으로의 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전자에 설명드린 것처럼 디자인을 전공하는 아이들 중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전환하는 아이들은 사실 많이 없었다. 그런데 일부의 아이들은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체크하는 부분 중에 제일 크게 보는 부분은 바로 스케치 능력입니다. 스케치 능력이 되지 않는 디자인 전공 아이가 애니메이션 파트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학생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진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부분들을 먼저 선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다음 부분들에서는 최근 학령 인구 자체가 조금 많이 감소되고 학생 수도 조금은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미술 대학들의 학과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AI 디자인 대학 학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 부산 쪽에 있는 대학들도 디자인 학과들을 애니메이션 학과부터 시작해서 신설이 되는 학과들이 종종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은 줄어드는 추세에 디자인 관련 학과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데 네. 이런 부분들을 견주어 가지고 이 디자인 관련,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들의 전망이나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조금은 자신 있게 나아가도 되겠다라는 이런 설명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호 원장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신 것처럼 신설학과가 조금 더 이제 디자인 관련 쪽의 학과들이 생긴다는 것은 산업군이 그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하나의 예로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디자인 쪽 같은 경우에는 웹 디자인에서부터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디자인 혹은 영상 디자인 이쪽 파트들이 계속 확장성을 두면서 지역의 길이 조금 더 이제 많아지고 있고, 애니메이션 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작가나 혹은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영상 디자인 그리고 2D, 3D 애니메이션 에디팅까지 다양하게 진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관련 학과와 그리고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가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미술로 인식되어져 있던 그런 분야가 아니고 이제는 산업의 최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군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앞으로는 더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없어질 수 있는 직업군들도 많을 건데 이 디자인과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 파트들은 미래성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남측과 미술학원의 이제 실질적인 수업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질문을 조금 드릴 텐데 디자인하고 애니메이션을 조금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PC 그립을 시작할 때 교육 단계나 과정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이제 특히나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 시작 단계에 맞추어서 디자인 따로 애니메이션 따로 이렇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애니메이션 파트를 만약에 전공을 하고 싶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시작 시기는 중학교 때나 혹은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 즈음에는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워낙에 이제 감각적인 부분들의 요소들이 많이 충족되어져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입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과목들이 학생들의 자질 문제에 대한 것들에 원론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단연간 그림을 경험한 아이들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애니메이션 파트에서는. 그래서 중학교 때 혹은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는 애니메이션 전공은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초교육 단계로서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료 표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치식 재료를 기본으로 삼고, 그리고 밑그림 베이스는 연필을 통해서 밑그림 베이스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 기초교육 단계 40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물론 표현 중심입니다. 그 표현 중심의 40단계를 소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소화가 되면 본인의 전공 부분을 선택을 할 때에 캐릭터에 조금 더 강한 아이들은 칸바나에 대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캐릭터 쪽보다는 사실적인 표현력 그리고 연출력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 표현의 전공에 우선을 좀 둡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의 전공이 구분이 조금 되어지면 전공별 수업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입시에서의 애니메이션 주제 과제가 대부분이 이제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연출력과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들을 키워나가고, 그 과정에서 부족해져 있는 표현력들은 계속적으로 상승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틀로 말해서 최종적인 입시 과제에서 공통 과제는 포트폴리오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개별 과제에서 개인 전공을 통해서 진학 준비에 본코스로 보면 칸바나와 상업 표현 교육이 따로따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디자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디자인 입시의 흐름 중에 주력 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기초 디자인이죠. 이 기초 디자인의 대표적인 학교가 경희대라든지 혹은 건국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이제 기초 디자인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 디자인 대학의 90% 정도는 기초 디자인 과목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홍익대학교가 미술활동 보고서 및 생활기록부의 종합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그 선발 과정 속에서도 드로잉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 테스트 과제가 쉬운 과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림을 1년 배우고 2년 배우는 아이들도 홍익대학교 그 미래입시 전형의 테스트 과정을 통과하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아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국민대학교나 혹은 서울대학교나 지금 이제 입시 디자인 대학 중에서 가장 변화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건국대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들이 주제에 대한 표현과 그리고 응용력 그리고 기초 조형 능력들을 평가하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 디자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표현력의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아이들에게 기초 단계 30 과제에서 이행시키고 그게 이행된 이후에 화면의 구성 원리들을 교육하게 되고 그것이 수행이 되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주제의 이해 그리고 응용력의 단계들을 교육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조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교육을 하게 되는 단계들이 디자인 교육에서의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3의 과제에서 인아프리카에서 가장 결과가 좋았고 또 자신 있는 반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건식재료반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국민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에 반해서 이제 1차적으로 성과가 좋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국민대학교가 요구하고 서울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 실기 과제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로서 검증이 되었고 이 검증된 결과물의 내용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혹은 중학생 혹은 입시의 전 단계에 속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반에 고스란히 좋은 자료들이 제공이 되어져서 학생들에게 본인들이 진행해야 되는 실기의 과제들이 어느 방향인지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학원의 예비반 학생들은 일단 선제적으로 내용들을 다 받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최대한 예비반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고동 군원, 시내본 그리고 애니메이션 각 학년별 유기적으로 수업 내역이나 교육 과정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신 있습니다. 이어가지고 같이 조금 연결되는 질문인데 조금 큰 틀에서만 설명을 부탁드리면 아프리카 미술학원의 학년별 그리고 뭐 전공별 수시나 정시 전형별 입시 요강에 따라 가지고 수업 시스템이나 준비 전략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학년별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사실은 학년별 수업 체계에서 인아프리카 본관의 구조 그리고 인아프리카 평거점의 구조 그리고 만화학원인 프리즘 만화학원의 구조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각 전공별로 학년별로 구분이 다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고3반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반으로 A반은 수시반, B반은 정시반, C반은 정시반인데 건식재료와 섭식재료를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반 그렇게 3개의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2반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반으로 나눠져 있죠. 지금 현재는 이제 A반, B반 이렇게 2개의 반으로 나눠져 있고 고1반 한 반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중학생반 한 반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인아프리카 본관의 모습이고 그리고 인아프리카 평거점의 모습은 중학교반 그리고 고1반 그리고 고2반 이렇게 3개의 반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주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수의 아이들만 초등 고학년들 중심으로 해서 입시 미술의 전 단계 혹은 본인의 자질 문제에 대한 검증을 초등학교 때부터 한번 받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초등 주간 수업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있고 프리즘 만화학원의 구조는 지금 현재 예의반 수업에 고1 중학생반 그리고 고2 고3반 이렇게 해서 소수 인원들 수업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이 알차고 또 도움되는 단계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년별 인아프리카 혹은 인아프리카 평거점 그리고 프리즘 만화학원의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고 전공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전공별 분리를 통해서 학원에서 조금 더 체계화되는 부분들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핵심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희 인아프리카 미술학원이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외부에 이제 여러 이제 우려하시는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인아프리카는 성장을 해왔고 그 성장한 만큼 이제 대형 학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 대형 학원의 모습 중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케어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인아프리카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그 문제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부분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학년별 그리고 그 학년별 속에서도 더 세분화된 반의 구조들을 통해서 대형 학원으로서의 장점 그것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양한 연계를 통한 연구작 혹은 평가된 그림들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의 선침해하는 부분들의 어떤 장점들, 최종적으로는 입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의 큰 틀을 빨리 잡아두고 그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부분이 대형학원으로서의 장점인데, 이제 그 구조 속에서 작은 소규모의 반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반들 속에 각 원장들이 배치되어 있다. 한마디로 큰 규모의 장점을 살리면서 도움을 받고 작은 규모의 반들을 통해서 케어를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예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케어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더 넘어가서 미술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조금은 예민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경비 부분들인데, 수강료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술을 하게 되면 과도하게 많이 든다라는 오해 부분들이나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다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부분 중에서 이제 신규 상담이 왔을 때 이제 시작점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고등학교 1학년 중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수업 요일은 2일, 2타임 내지는 3타임 정도를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이제 수업 타임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비용은, 수강료 비용은 20만 원 내외로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4타임에서 많으면 5타임 정도를 추천하기 때문에 수강료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이 40만 원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3 같은 경우에는 기본 수업 타임을 6타임으로 최대한 많이 양을 이제 편성해 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의 수강료가 50만 원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강료가 책정이 되고,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재료들은 처음 시작할 때 학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내용들 속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학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기본 재료로서 제공받은 부분들이 일부의 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일부 색깔들이 좀 부족해져 있다라고 하면 월별로 봤을 때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되면 한 1만 원 내외 정도가 이제 재료비로 드는 것 같고,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면은 한 2만 원 내외. 학원에서는 기본적인 재료들이나 학생들에게 부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저희 인아프리카 미술학원에서 이 질문과는 별개의 내용이기도 한데, 세 곳에 대한 기가차량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이 있는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다소 미안한 부분이기도 한데, 코로나 때문에 여파로 인해서 사실 축소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 쪽의 기가차량, 그리고 이제 혁신 쪽의 기가차량, 조금 원거리에서 오는 학생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 곳 정도에 나눠서 해당되는 곳에 이제 기가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아마 참고해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활용하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다음은 입시 이제 전형 부분들에서 조금 부분에서 질문을 드릴 텐데, 일반대를 입시를 준비를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미대 입시를 준비를 하는 데 함에 있어가지고 성적의 비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실기와 성적의 비중, 내신과 수능과 실기의 비중, 내신과 실기의 비중, 수능과 실기의 비중,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해가지고 일반대 입시와 미대 입시의 요강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대 입시 쪽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는데, 미대 입시 안에서 일반대 입시를 들여다보면, 비교를 해보면 차이는 현격한 것 같습니다. 미대 입시는 간단합니다. 사실 수시에서 내신 중심에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면 되고, 내신 비중의 차지 부분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지만은, 일반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위주의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 하더라도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수능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미대 입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한 두세 군데 정도의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최저학력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연동된 과정은 미대 입시에서의 수시 전형에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네요. 정시 쪽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실기에 대한 부분의 비중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고, 일반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현격한 차이인데,
정시에서 미래입시 같은 경우에는 실기 비중이 평균적으로 40%에서 70% 범위대에 가장 많이 프로테이지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의 내용들 속에서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30%에서부터 많으면 60% 정도까지 수능에 가는 비율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수능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럼 그게 연관지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냥 조금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는 부분들이 일반대가 어느 정도 수능 성적이 나오면 갈 수 있는 대학원하고 예술이라는 재능과 실기 능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래 입시를 준비했을 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성적권이면 서울 경기권이나 서울권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로 지역별 성적이라고 보고 이 미래입시 쪽 같은 경우에 디자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왜냐면은 애니메이션 이 전공이 사실은 인서울 학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중심으로 해서 성적권을 말씀드리면 수능 기준으로 한 성적은 4등급이다. 간혹 저희들이 이제 진학을 시킬 때 이재호 단도 경험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5등급도 보내보고 6등급도 보내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다수가 아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봤을 때에 평균 수능 성적 기준 4등급 정도면 정시 기준 했을 때에 인서울은 미래입시 안에서 충분히 가능했고, 일반대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1.4등급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의 내용은 수시도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그게 연관지어서 부모님들이 항상 이 부분들 학생들도 그렇고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단답형으로 제가 이렇게 내신이 얼마고 수능이 얼마고 한데 수시가 좋겠습니까? 정시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 성적이 내신은 한 5, 6등급 정도가 조금 낮은 편, 5, 6등급 정도가 되는데 수능은 한 3, 4등급 정도가 유지돼서 수능이 조금 더 적게 나온다 하는 친구는 그러면 수시나 정시 중에서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저는 이 학생에게 전체적인 이제 내신 관리와 수능 관리를 골고루 같이 해달라고 일단 말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신 부분 같은 경우 5, 6등급이면 내신의 향상 부분들이 조금 더 있어도 우리가 수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려를 약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2학년 1학기 때쯤 되게 되면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2학년 1학기 시점에 상담을 실시해서 본인의 성적 주의 변화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변함이 없다라고 결론 내려진다면 내신의 관리는 중점을 두지 않고 수능의 관리를 중점을 둔다라는 전략으로 해서 정시 전형에 해당되는 수능 실기 전형에 대비를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학생은 이제 특히 이제 수능에 대한 부분들을 3등급 이내 정도로 본인이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과목이냐? 국어, 영어, 사회교과. 본인의 성적이, 수학 성적이 사회교과의 성적에 비해서 현격히 낮다라고 보면 수학을 가지고 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국어, 영어,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혹시나 이과 학생이면 국어, 영어,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케이스는 내신이 오히려 조금 더 좋게, 즉 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가 나오고, 근데 수능은 조금 힘겨워하면서 한 6등급 정도, 이 정도가 나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그러면 지금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전체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고1 시점이 되었을 때의 공부에 대한 부분의 연장선상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린 부분이고, 고2 이 학생이 고2 1학기가 종료된 시점에 이 성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둔다면 저는 수능에 대한 부분에 과감하게 치우자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신 관리를 중점으로 둔 이제 진학 준비의 코스를 만들어가고 싶고, 이 학생이 만약에 홍익대학교나 일부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하고 있는 학교를 만약에 노린다고 했을 때에 3학년 1학기 때까지 이제 수능에 대한 관리 부분의 성적의 변화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3학년 1학기 6월 전국 모의고사,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6월 전국 모의고사 성적까지도 홍익대학교나 일부 최저 학력 기준의 수시 전형을 두고 있는 학교들의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할 때는
6월 전국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가능성 여부를 따지고 만약에 최저 학력 기준에 어떤 선행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되면 저는 과감하게 수능을 일단은 관리를 조금 더 적게 하고 결국에 내신에 대한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관리에 대한 총력전을 통해서 수시에 집중하는 전략을 가고자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를 예를 들어 보겠는데 네. 예를 들면 내신, 수능 둘 다 우수하게 뭐 한 3등급 전후 예. 제도가 나오는 학생과 예. 그리고 뭐 저희도 지금 보면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특목고 예. 학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신도 제저고 그리고 수능도 아예 하지 않고 예. 공부를 아예 그냥 안 하는 친구들 예. 그 친구들 극단적으로 양쪽에 있는 친구들은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이제 내신도 우수하고 수능도 우수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하고도 긴밀하게 상담 많이 해야 돼요. 진로 상담을. 그리고 이제 저하고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를 대부분 수행을 할 수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미대 입시 안에서 그래도 좋다라고 인식되고 있는 서울대나 혹은 홍익대나 혹은 국민대나 혹은 이화여대나 이런 학교들을 충분히 갈 수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면 서울대도 그렇고 국민대도 그렇고 뭐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정시전형에서 대부분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성적이 내신도 좋고 수능도 좋다라는 전제에서 본인과 상담이 왜 매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본인이 희망하는 곳이 목표가 되어져야 되고 정시와 수시의 선택의 갈림길 자체도 학생에게 조금 더 권한이 있지 않느냐 의사 표현 속에서 그래서 이제 학생과 상담을 긴밀히 해야 한다는 부분이고 기본적인 어떤 전제 조건은 80% 이상은 이 학생은 정시가 조금 더 좋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수시 쪽을 만약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홍익대학교 정도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 성적도 되지 않고 실기도 약간 부족한 지금 현 단계에서 부족하고 내신 수능 전혀 안 되고 저는 그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그림을 시작했다. 그럴 경우에 성적 양쪽 다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그림도 일찍 시작하지 않았다. 최악수를 두겠습니다. 그러면 그 최악수 속에서 3학년 1학기 진입하는 시점, 그러니까 2월에서 3월 시점이 되면 부모님들과 좀 협의를 하고 학생 본인에게도 좀 요청을 해서 상담을 해서 학생과 부모님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2월 3월부터 일주일에 10타임 시킵니다. 그림을 10타임을 시켜서 실기 중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시 전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수시 전형 속에서 실기 100% 전형에서부터 실기 70% 이상의 전형이면 우리 이재호 원장도 아시겠지만 성적 상관없지 않습니까? 실기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적 내신도 되지 않고 수능도 되지 않은 학생이면 저는 무조건 3학년 올라가는 시점에서 시간 최대한 미술학원 시간 활용 높이고 실기에 집중화시켜서 최대한 수시로 진학시키는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은 조금 있겠지만 실기 100%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공부가 아예 공부가 조금이라도 되면 그 부분들을 유리한 점을 찾아가지고 준비를 하면 되고 그렇지 못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면 실기에 집중을 최대한 오래를 시켜가지고 실기 100%를 노려서 진학을 하자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중간하게 만들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적으로 가서 인아프리카 미술학원이 매년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타 학원들하고는 다른 최대 장점이나 차이점이 있다면 이 부분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었고 지금까지 진주에서 이제 19년 차 미술학원을 이제 지금까지 리드해 오고 있었고 전자에 설명드린 내용 속에 인아프리카의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있고 동반자가 있기 때문에 각 학년별로 수업을 나누어 두고 그리고 전공별로 수업을 나누어 두는 것은 좋은 선생님들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온 모습 속에 그리고 인아프리카의 구조 그리고 프리즘 만화학원의 구조 속에서
인아프리카의 결과는 이미 보장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 있게 그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뭐 현 예비반 학생들 그리고 뭐 입시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대 입시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학생들까지 뭐 미대 입시를 꿈꾸는 모든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의 입시 미술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고 또 사회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좋은 구성원이 되었던 이제 출신들에게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먼저 감사합니다. 항상 이제 인아프리카 미술학원을 끌고 오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가 따라온다는 거였습니다. 그 마음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혹은 중학생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 입시 미술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감을 잃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생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고 그림은 노력하는 만큼 결과로서 여러분들 눈앞에 아마 놓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에게는 다른 말보다는 아마 입시에 대한 중압감이 아마 클 거라고 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항상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위로 속에서 본인의 자신감을 조금 더 키워나갈 수 있는 학생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인아프리카 미술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라면 더더욱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소통 많이 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나누고 최종적인 입시에 대한 부분의 과제들을 고3반에 있는 3개의 반의 원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로 후방에서 좋은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의 결과가 최대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미술학원으로 성장하고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아주 질이 좋은 학원으로 더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게끔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